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던 아치 모형과 가치 모형을 보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완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계열 자료의 분포 양태에 따라서 아치 모형의 추정 결과가 어떻게 틀려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을 추정한 후에 모형이 과연 제대로 추정이 되었는지를 진단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아치, 가치 모형에서는 평균 방정식이 상수항의 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균 방정식에 아리마 모형을 도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산 방정식에 다양한 설명 요인을 도입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아치 모형과 가치 모형의 장점을 따서 가치 인민 모형이라는 것, 많이 활용되는 모형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추정한 아치나 가치 모형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의 파급 효과가 각각 틀립니다. 특히 나쁜 뉴스일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를 차별화해서 모형화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에이시메트릭 가치, 비대칭 가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비대칭성이 있는지 사인 바이어스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심플 어시메트릭 아치 모형, 트래시홀드 가치 모형, GJR 가치 모형, 그리고 아파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굿 뉴스, 배드 뉴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임팩트 커브를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모형을 이용을 해서 엑스안테 포캐스팅, 사전적인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가치 모형의 대안으로서 파치 모형, N가치 모형, N가치 K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러한 아치, 가치 모형의 변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명하는 순서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치, 가치 모형을 보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영상을 청취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다양한 형태의 아치, 가치 모형에 있어서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의 형태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표로서 요약해서 살펴봅니다. 다양한 아치, 가치 모형에서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의 형태, 그리고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스테이트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니다. 우선 아치 모형,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한 아치 모형에 있어서는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이런 정규 분포를 가정한 아치 모형은 아치의 수익률, 그 다음에 아치1이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치 모형에 아리마 모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평균 방정식에 바로 이러한 AR 부분과 MA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분산 방정식은 일반적인 아치 모형과 동일합니다. 만약 모형에 아리마 모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아치라는 명령어에다가 AR1에서 2까지 오토 리그레시브 부분이 차수 1, 2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무빙 에버리지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MA1/2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분산이 지금까지는 이처럼 현재의 분산은 과거의 오차항의 제곱의 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산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이렇게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평균 방정식은 일반적인 것과 동일하지만 분산 방정식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산 설명 요인을 HET라는 옵션에서 부여를 해줍니다. 금융시장에서 얻어지는 금융 수익 상품에서는 특히 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효과 또는 월요일 효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쁜 뉴스는 금요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좋은 뉴스는 월요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역시 분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이와 같은 효과를 반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치 모형의 차수를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분산 방정식의 차수가 이처럼 늘어납니다. 이미 살펴본 가치 원원 모형은 평균 방정식은 아치 모형과 동일하고, 분산 방정식은 분산의 진원기의 값이 활용이 됩니다. 이때는 가치라는 옵션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인미인 모형은 평균 방정식에 오차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산 방정식에는 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시차 변수에 분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가치 인미인이라는 의미에서 ARCHM이라는 옵션이 부여가 되고, 만약 여기에 차수를 부여를 할 경우에는 RCM reg라는 옵션을 부여를 해서 시차를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다양한 아치 가치 모형에서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의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플 어시메트리 아치 모형에서는 평균 방정식은 아치 모형과 동일합니다. 분산 방정식에는 진환기의 오차항이 포함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SARCH라는 옵션이 부여가 됩니다. T가치, threshold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방정식은 동일하고 분산 방정식에 절대값을 취한 오차항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오차항에 더미 변수가 활용이 됩니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플러스인 값은 자기 값을 가지게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옵션 AB 아치, AT 아치, SD 가치라는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 형태는 분산 방정식이 이처럼 로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는 이 아치라는 옵션이 부여가 됩니다. GJR 가치 모형은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T 가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UT-1의 제곱에 더미 변수가 활용이 됩니다. 오차항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플러스일 때에는 0의 값을 갖는 이런 더미 변수와의 곱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에는 GJR 가치 모형에서는 타치1이라는 옵션이 부여가 됩니다. 이번에는 아파치 모형에 있어서는 이처럼 복잡한 분산 방정식을 사용을 합니다. 파치 모형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분산 방정식을 사용을 합니다. N가치 모형에서는 이러한 분산 방정식, N가치 K에서는 이러한 분산 방정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옵션들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아치, 가치 모형의 형태에 있어서 평균 방정식과 분산 방정식이 어떤 모양을 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스테이트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